만약 우리가 세상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이 진실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증거를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래에서 신비로운 지하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무덤에서는 외계 기원의 금속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상한 양자 편차를 관측했습니다. 외계인이 이미 우리 곁에 살고 있고 단지 숨는 법을 배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키르토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범한 돌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스페인 남부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고고학자들은 선사시대 유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뒤바꿀 수 있는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르베야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의 조각이 새겨진 돌에 관한 것으로 초기 평가에 따르면 이 돌은 20만 년 이상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연대가 확인된다면 이것은 유럽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상징적 이미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유물은 스페인 동굴 벽화보다 약 10만 년 오래됐으며 코트 코레아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50년대부터 고고학자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예전에도 석기 도구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조각된 가브로 암석은 진정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 표면에 새겨진 몇 개의 선들은 고대 인류에게서 최초로 상징적 사고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틱택, 화성에서 또다시 UFO가 발견되었습니다. 적어도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나사의 화성 탐사 로버가 찍은 이상한 사진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바위와 먼지 사이에 매끄러운 원통형 물체가 포착되었는데 이는 유명한 틱택 사탕을 닮았습니다. 빛과 그림자 효과로 그 물체가 신비롭게 표면 위에 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 사진은 어제 찍힌 게 아닙니다. 이 사진은 큐리오시티 로버가 2020년 고대 생명체 흔적을 찾으며 촬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입니다. 한 레딧 사용자가 화성의 틱택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을 올리면서부터였죠. 그리고 그때부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이 사진을 2004년 미 해군 조종사 데이비드 프레이버가 태평양 상공에서 본 유명한 UFO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조종사는 날개와 창문이 없는 완전한 흰색 물체를 봤다고 했습니다. 틱택 모양이었고 빠르게 움직이다가 레이더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화성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는 특이한 돌일 가능성이 높고 촬영 각도와 그림자 때문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북극의 독일 벙커, 콜라반도의 북쪽, 혹독한 북극 툰드라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반쯤 무너진 독일 벙커가 서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나치가 소련 북부 일부를 점령했을 때 지어진 평범한 군사시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벙커를 둘러싼 전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주민들과 UFO 연구가들은 이곳이 단순한 보급기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곳에는 독일군이 장비와 유물들을 옮기고 신비로운 연구를 진행했던 제3제국의 비밀 거점 중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이야기에서는 반중력 실험과 차원 이동 실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벙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이상현상 때문이었습니다. 그 근처에서는 기계가 멈추고 나침반이 이상하게 움직이며 관광객들은 하늘의 이상한 빛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90년대에는 이곳에 탐사대가 오기도 했는데 역사학자들뿐만 아니라 신비주의자들도 방문했습니다. 이 물체가 전설적인 211 기지와 연관됐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 기지는 원래 남극 나치 비밀 은신처로 알려졌으나 여기서는 북극 지점으로 언급됩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벙커를 둘러싸고 거의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생겨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궁수들의 무덤. 독일에서 새로운 송전선을 설치하는 동안 고고학자들은 약 4,500년 된 고대 무덤이라는 드문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페어더슈테트시 근처 땅속에는 동기시대에 존재했던 종모양 잔문화에 속하는 10개의 무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연구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세계에 잘 보존된 무덤이었는데 과학자들은 이 무덤의 전사들, 아마도 궁수들이 묻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구의 시신 모두 옆으로 누운 독특한 자세로 얼굴이 동쪽을 향하도록 묻혔습니다. 이러한 장례 의식은 종모양 잔 문화에서 전형적이었습니다. 이 문화는 무덤에 넣은 거꾸로 된 종모양 보자기 용기에서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이런 용기에 담긴 음식이 저승길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용기에서는 고고학자들이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음식의 흔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무덤에서 발견된 약 8cm 길이의 돌로 만든 팔 보호대가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특히 이것은 궁수가 활 시위를 당길 때 팔에 맞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비의 일부입니다. 다른 무덤에서는 화살촉과 거의 보이지 않는 화살통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화살통은 썩어 사라졌지만 폐적물 색변화로 형태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고인의 군사적 과거를 보여줄 수 있지만 사냥꾼의 역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전사이자 동시에 식량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외계인에 대해 침묵하는 대가로 20억 달러, 유명한 UFO 연구가 스티븐 그리어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후한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인물을 UFO 분야의 주요 전문가 중 한 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어에 따르면 그는 단지 침묵하는 대가로 엄청난 금액을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어는 1990년에 이미 외계 지성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외계인 접촉과 비밀 정보 작전을 주장해왔으며 그의 평판은 UFO 연구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입니다. 일부는 그를 용감한 폭로자, 다른 일부는 증거 없는 광신자로 봅니다. 그는 1992년에 미국 군사정보국의 전직 수장이었던 알버트 스테블바인 장군이 직접 자신에게 공개 활동을 중단하는 대가로 20억 달러를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리어는 30대 초반의 젊은 의사였고 그의 말에 따르면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CIA와 다른 정보기관들이 연루된 대규모 허위 정보 작전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팟캐스트의 진행자는 이 이야기가 믿기 어렵다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어는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할 준비가 됐고 아내도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스테이블바인 장군은 2017년에 사망해서 이제는 이 이야기를 반박하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대 구체의 비밀. 과학자들은 동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신비한 석구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오랫동안 이것이 단순한 자연 형성물이라고 여겨졌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이것은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최초의 다목적 도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서기모 문화 지역인 상부 아와시 계곡에서 고고학자들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30개 이상의 구형돌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연대는 60만 년에서 170만 년 사이입니다. 이들과 함께 수천 개의 다른 석기 도구들과 호모 에르가스터에서 호모 사피엔스에 이르는 호미니드의 뼈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지역이 오랜 시간 동안 고대인들에 의해 활발히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고인류학자 마르가리타 무시의 연구에 따르면 현무암 석구는 우연히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석구의 표면에는 충격의 흔적이 남아있어 이들이 망치나 분쇄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돌들은 무게, 형태, 경도에 따라 선별되었습니다. 간단한 돌은 돌 가공에, 부드러운 돌은 식물이나 음식물에 사용됐습니다. 평행우주의 존재에 대한 증거. 미국과 스위스의 물리학자 그룹이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입자 가속기에서 고전 물리학의 범주에 들어맞지 않는 이상한 양자적 편차를 관측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 이상 현상은 평행세계 존재의 첫 단서일 수 있습니다. 주요 참가자 중 한 명은 이른바 그림자 우주라는 보이지 않는 현실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 그림자 우주는 우리의 우주와 아원자 입자 수준에서 미묘하게 상호작용한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들이 100%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이런 관측만으로도 과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가설이 입증되면 진정한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우주의 다차원성을 더 이해하게 되고 앞으로 차원 간 이동 기술 개발에도 전망이 열릴 것입니다. 아직은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순수한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전의 과학자 파올로 바사니와 조아오 모게이호도 우주의 구조와 그 존재 자체가 전통적인 과학 모델보다 성경적 설명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과학과 형이상학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구리일까요? 아니면 비추의 산모상일까요? 고고학자들은 세르비아 남부의 스비냐리치카 축하 유적지에서의 첫 발굴 결과를 발표했으며 그 결과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남모라바강 유역에 위치한 이 지역은 과거로 통하는 진정한 창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약 8,000년 된 정착지의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이른 유물들은
초기 및 중기 신석기 시대, 즉 기원전 약 6100년에서 5500년경에 해당합니다. 수많은 유물들 중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개구리나 출산 자세의 인물을 닮은 작은 비추 펜던트였습니다. 이 펜던트는 고대 주택 중 하나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무게는 몇 그램에 불과하고 크기도 성냥갑보다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 지역에서는 비취가 나지 않으며 가장 가까운 산지는 불가리아 남부입니다. 이는 고대 공동체들 사이에 복잡한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비치 조각상 외에도 연구자들은 115개의 점토 조각상과 건축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이곳이 일시적인 거주지가 아니라 상시 거주지였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청동기와 철기 시대에도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청동기 시대 무덤은 고고학자들도 놀랄 만큼이었습니다. 석관 안에는 30개가 넘는 금구슬을 지닌 한 사람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치는 이 지역에 드물며 하류 도나우 지역 문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팔이 부러진 우상인도 페다루시쿤다 해변에서 자연이 뜻밖의 발견을 선사했습니다. 해변에 고대 화강암으로 만든 비슈누신 조각상이 떠밀려 왔습니다. 높이 약 1m로 전문가들은 최대 700년 전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각상은 두 부분으로 쪼개져 있고 한 팔은 두 군데나 손상되어 있습니다. 이 발견의 독특함은 보존 상태뿐만 아니라 재료에도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의 대부분 조각상은 현지 돌인 칸달라이트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조각상은 화강암으로 조각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우상이 특별한 지위를 가졌거나 다른 지역에서 유래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슈누는 힌두교 판테온의 주요 신 중 하나로 세상의 수호자이자 보호자입니다. 그는 4개의 팔로 상징적인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조각상의 부러진 팔은 한때 상쿠, 즉 신성한 창조의 소리와 선햄을 부르는 상징인 소라 껍데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조각상은 예전에 사원에 있었고 고대 전통에 따라 손상된 뒤 의식적으로 물에 보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파손된 신성한 조각상에 종종 행해진 관습입니다. 아마 바다가 이 조각상을 육지로 돌려보내 오래 잊힌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외계인들이 집에 전화했어요. 미국 방첩기관의 전 요원 루이스 엘리존도는 또다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군인들이 관측한 일부 UFO에는 고대 문자와 유사한 새겨진 기호들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기호들이 외계인이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시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엘리존도는 이전에 항공우주 위협을 연구하는 비밀 프로그램인 AATIP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직접 특이한 표면을 가진 타원형 물체를 보았으며 그 위에는 상형 문자나 룸 문자와 비슷한 기호가 새겨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들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소통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몇몇 기호는 지구의 고대 문자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펜타곤은 오래전부터 이런 기호들을 고대 알파벳과 비교해 일치점을 찾으려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외계인들은 보편적 시각 언어를 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더 많은 공통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존도는 그들은 이미 집에 전화했다며 다른 세계와의 교신을 암시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다른 목격자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군 조종사 제이크 바버는 비인간 기원의 물체를 불과 150피트 거리에서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는 헬리콥터에 태워졌다고 전해집니다. 엘리존도는 미국 정보기관이 그런 기체가 매우 많고 이를 오랫동안 연구해왔으며 파편, 마이크로칩, 생체 재료도 포함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당국의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와 솔직히 대화하라고 촉구합니다. 로마의 전설적인 네로 황제의 황금궁전 도무스 네로네에서 최근 발굴 작업이 중요한 발견을 가져왔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고대에서 가장 값비싸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염료 중 하나인 희귀한 이집트 청색안료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황제가 살았던 사치의 세부 사항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고대 로마의 첨단 예술적 관행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도무스 아우레아는 도시의 대부분을 파괴한 화재 이후 서기 1세기에 지어졌습니다. 이 궁전은 대리석 홀, 인공 호수, 그리고 유명한 화가 포물로스가 그린 프레스코화로 황제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과거 작업장이 있던 자리에서 고고학자들은 안료가 담긴 용기들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는 무게가 2kg에 달하는 대형 이집트 블루 주개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안료는 복잡한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리, 석회석, 모래를 혼합해 약 900도에서 서성했습니다. 이 조제법은 로마 건축가 비트루비우스도 기록했습니다. 파란색은 신성함과 영혼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그 사용은 의뢰인의 높은 지위를 강조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집트 블루는 르네상스 시대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라파엘로를 비롯한 거장들이 고대의 조제법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로 궁전에서 나온 안료는 고대와 16세기 예술을 잇는 일종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억만장자가 UFO 은폐 혐의를 받았습니다. 영국 UFO 연구가 겸 감독 마크 크리스토퍼 레너리가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이미 확보되었지만 대중에게 철저히 숨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가 있습니다. 리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브레이크스루 리슨 네트워크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이 2년 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개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나온 이상한 전파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외계 신호를 탐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별개는 지구에서 불과 4.2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신호가 일반적인 위성 간섭으로 사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이먼 홀랜드 교수, 전 BBC 과학 편집자이자 나사 자문위원은 이 설명을 반박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신호는 외계 기원임을 보여주는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케임브리지의 연구자들은 이미 이 항성계의 외계 행성에서 생물학적 활동의 징후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지만 잠재적인 정치적 파장 때문에 아직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너무 일찍 공개되면 공항이나 국제적인 접촉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홀랜드와 리는 데이터 유포가 엄격히 통제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과학자들이 공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2단계입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이 먼저 이런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반지와 인간의 손가락들. 고대 도시 코린토스 근처 펠로폰네소스의 힐리우모딘이라는 곳에서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성지가 된 헬레니즘 시대의 대형 무덤이었습니다. 이 무덤은 기원전 320년에서 30년 사이에 지어졌으며 길게 늘어진 T자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 매장실은 길이 약 7.4m 너비, 거의 3m로 문을 연상시키는 돌판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연구자들이 여성의 유해가 담긴 석관, 5개의 직사각형 돌상자, 그리고 수많은 귀중한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아폴론의 모습이 새겨진 금 인장 반지였는데 그 옆에는 고대의 치유 상징이자 이후 의학의 상징이 된 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장매 화관의 금립, 동전, 향수병, 구슬, 그리고 작은 금속 물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무덤은 수세기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대략 서기 250년에서 450년 사이에 이곳은 숭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무덤 바깥에서는 고고학자들이 점토로 만든 해부학적 봉헌물, 손가락과 손의 일부를 발견했는데 이는 아마도 순례자들이 기적적인 치유를 기원하며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전설적인 람설스 3세의 장군의 무덤. 이집트에서 고고학자들이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북동쪽에서 약 3200년 된 고대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무덤은 람세스 3세 통치 시기에 고위 장군에게 속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증거는 무덤 안에서 발견된 파라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금반지입니다. 무덤은 진흙벽돌로 지어졌으며 주요 매장실과 3개의 추가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축 양식과 내부에서 발견된 유물들로 보아 이곳은 군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임무를 위한 장소였습니다. 유물에는 화살촉, 명문 용기, 상자, 상하제품, 다양한 생활용품과 신분 표시 물품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유명한 장군이자 이후 파라오가 된 호렘헤브의 이름이 언급된 명문들입니다. 그는 람세스 3세보다 수십 년 전에 통치했습니다. 이는 무덤이 하림헤브 시대에 건설되었고 이후에 다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고대 이집트에서 꽤 흔한 일이었습니다. 호빗보다 작다. 과학자들이 남아프리카에서 과학에 알려진 가장 키가 작은 고대 인류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 200만 년 전 살았던 파란트로푸스 로부스투스 종의 한 개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키는 1m도 되지 않았고 몸무게는 약 27kg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그를 유명한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호빗보다도 더 작게 만듭니다. 독특한 유해는 스와르트크란스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연결된 대퇴골, 정강이뼈, 그리고 골반뼈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 성체가 아마도 여성임을 시사합니다. 비록 그녀의 크기가 매우 작았지만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녀는 그 시대치고는 발달된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 아마도 간단한 석기와 뼈 도구를 만들 줄 알았을 것입니다. 파란트로푸스 로부스투스는 인류 진화 계통수에서 곁가지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강한 두개골과 강력한 턱, 그리고 거친 식물성 먹이에 적합한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모사피엔스의 직접적인 조상은 아니었지만 동시에 살았고 같은 환경을 공유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발견은 이 종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이전에는 파란트로푸스가 더 컸다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한 종 내에서도 키와 체격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마도 성별, 기후 또는 생활 조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별개의 생명 형태. 과학자들은 고대 지구에서 가장 신비로운 생물 중 하나인 프로토텍시테스에 대한 견해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프로토텍시테스는 거대한 균류로 간주됐지만 최근 연구로 이마저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고생물학자들에 따르면 프로토텍시테스는 식물도 균류도 동물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생명의 나무에서 완전히 멸종한 별도의 가지를 대표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상한 생물들은 약 4억 2천만 년에서 3억 7,500만 년 전에 살았으며 육지에서 최초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높이가 8m, 너비가 1m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19세기에 처음 발견되었으며 오랫동안 고대 나무의 화석으로 여겨졌습니다. 이후 2007년에 연구자들은 이것이 균류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화학 분석 결과는 프로토텍시테스가 현대의 균류처럼 유기물을 먹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에서 발견된 프로토텍시테스, 타이티종의 화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생물들에게는 곰팡이 세포의 핵심 성분인 키틴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신에 식물의 특징적인 리그닌과 유사하지만 구조가 다른 물질이 존재했습니다. 프로토텍시테스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곰팡이와는 다른 다양한 관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현대 생물도 이러한 특성, 즉 복잡한 다세포 구조, 특이한 화학적 조성, 그리고 영양 섭취 방식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진핵 생물, 즉 세포에 핵이 있는 생물의 한 그룹의 대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톤텍시테스가 왜 사라졌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더 효율적인 식물이나 균류가 생태적 지위를 대신하며 프로토톡사이언스를 밀어냈을 수 있습니다. 프로토톡사이드는 지구 생태계가 발전하던 초기 시절 생명이 얼마나 기묘하고 다양했는지를 보여주는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단 하나의 표본만이 존재합니다. 스웨덴의 웨란드 섬에 있는 웨드 마을 근처에서 1000년이 넘은 바이킹 시대의 희귀한 유물인 팔찌가 발견되었습니다. 바이킹 시대의 웨란드는 남부와 발트의 동부 지역과 활발히 교류하던 중요한 수공업 및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팔찌는 한 개인이 습지에서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발견이 매우 독특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장신구는 은이나 청동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팔찌는 철로 제작되어 이런 종류의 유물에서는 매우 드문 재료입니다. 국립역사박물관에 따르면 발견된 1000개가 넘는 팔찌 중에서 단 3개만이 철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엘란드에서 발견된 이 유물은 직접적인 유사품이 없습니다. 팔찌 양끝에 동물 머리가 새겨지고 전체의 점들이 복잡한 무늬를 이룹니다. 습지 토양의 낮은 산소 함량 덕분에 팔찌는 매우 좋은 상태로 보존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습지가 의례적 봉헌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하며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발굴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피라미드 아래의 터널. 이집트의 카프라. 피라미드 아래에서 고고학자들은 신비로운 지하 구조물 시스템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더 장비를 사용한 조사 결과 경사진 지붕을 가진 동일한 구조물 5개와 각각 648m 깊이로 땅속으로 이어지는 8개의 깊은 우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모든 구조물은 약 80m 너비의 2방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비 자료에 따르면 지하 단지의 전체 길이는 1.9km를 초과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구조물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추정하지만 그 용도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미 이를 지하도시라 부르며 이 발견이
고대 이집트 건축물 규모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이런 대담한 결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오레이더 전문가인 로렌스 코니어스 교수는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대 기술로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도로 그렇게 깊은 지하를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는 신중할 것을 촉구하며 실제 발굴을 통해서만 발견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잉글랜드 북부에서 고고학자들은 영국 철기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로 이미 불리고 있는 진정으로 뛰어난 발견을 했습니다. 이른바 멜슨비 보물에 관한 이야기로, 이는 노스요크셔 리치먼드셔 지역의 밀슨비 마을 근처에서 발견된 800여 점이 넘는 유물입니다. 이 유물들은 약 2000년 전 서기 1세기경에 매장된 것으로, 학자들에 따르면 켈트 엘리트 계층의 인물, 어쩌면 통치자에게 속했던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발견된 유물 중에는 2개의 대형 솥, 옥혼식 마구, 굴레, 의식용 창, 수십 개의 바퀴, 철제 부품, 산호로 장식된 희귀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그 당시로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물건들이 의도적으로 손상되거나 부서졌으며 불에 태워졌는데, 이는 아마도 장례의식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비록 현장에서 인간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물의 성격은 상징적인 매장, 지위와 권력, 부의 과실을 보여줍니다. 이전의 철기시대, 영국의 엘리트들은 남부에 집중되어 있다고 여겨졌지만 이 발견은 북부에도 대륙 유럽과 심지어 로마 제국과도 활발히 교류했던 강력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음을 증명합니다. 이 발견은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도 독특한 것입니다. 이처럼 귀중품을 대규모로 파괴한 것은 소유자가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고대 영국 최대 부족 중 하나인 브리간트족의 족장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폴란드에서 고대 사회의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센세이셔널한 발견을 했습니다. 기원전 750년에서 600년으로 추정되는 초기 철기 시대의 2 무덤에서 연구자들은 운석철로 만들어진 4개의 유물, 즉 3개의 팔찌와 1개의 브로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유물들은 폴란드 남부의 첸스토우바에서 발견되어 오랫동안 지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야 현대 기술의 도움으로 이 유물들의 독특한 기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스캔과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금속 상분 분석 결과 철에는 니켈과 코발트가 다량 함유되어 있었으며, 이는 희귀한 아탁사이트 운석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또한 팔찌 장식은 다양한 철을 사용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무늬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무늬 철의 예일 수 있습니다. 운석철은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고대에는 이것을 종종 하늘에서 온 산물로 여겼으며 특별한 목적의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비슷한 발견으로는 예를 들어 이집트의 투탕카멘 무덤에서 운석철로 만든 단검이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로마보다 수세기 전에 이러한 기술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철이 아마도 현지에서 채취되었을 것이며 아마도 관측된 운석 낙하 이후에 얻어진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것은 그 물건들이 실용성뿐 아니라 의례적 가치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애틀랜틱 시티 지역 해변을 평소처럼 산책하던 중 탭이라는 이름의 푸들이 갑자기 고고학자가 되어 모래 속에서 탁한 액체가 담긴 오래된 병을 파냈습니다. 그의 주인 28세 구조원 오스틴은 처음엔 안에 든 게 피서객들이 버린 흔한 쓰레기쯤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봉인된 오래된 병이었습니다. 오스틴이 발견물을 확인하는 사이 패디는 계속해서 병을 파냈고 강아지는 총 11개의 병을 찾았습니다. 각 병에는 호텔 링컨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이 위스키는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 캐나다 증류소에서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미국 금주법 시기로 알코올이 금지되어 밀수업자들이 술을 국경 너머로 들여오던 때였습니다. 마개와 표기로 볼 때 이 위스키는 거의 한 세기 동안 모래에 묻혀 있었던 듯합니다. 오스틴은 이 보물을 직접 소장할지 박물관에 기증할지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보물을 찾은 개 이야기는 이미 미국 언론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우물, 나필드 병원 근처 브라이튼 인근 우딩디느는 처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작은 벽돌 원형 구조물이 금속 뚜껑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외관 뒤에는 19세기의 공학적 경이로움인 우딩딘 우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손으로 판 우물입니다. 그 깊이는 390m에 달하며 빅토리아 시대의 고집과 공학적 집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85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1820년에 브라이튼 당국은 엘름그로브 언덕 꼭대기에 새로운 구빈원과 문제 청소년을 위한 학교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 연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체 우물을 파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120m만 파면 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년간의 힘든 작업 끝에도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청업자들은 옆으로 터널을 하나씩 뚫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더 깊이 파기로 했습니다. 폭 1.5m의 좁은 우물에서 노동자들은 매우 힘든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벽돌로 내벽을 쌓고 공기를 공급하는 관을 통해 숨을 쉬었으며 그 으름이 나는 촛불로 조명을 밝혔습니다. 더위와 답답함 그리고 붕괴 위험이 매일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공사 비용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매주 이 프로젝트는 도시에 90파운드의 비용이 들어 당시로선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4년 후 거의 400m 깊이에서 마침내 물이 쏟아졌고 작업자들은 급히 지상까지 올라오는 데만 45분이 걸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들인 후에도 우물은 겨우 4년 동안만 사용되었습니다. 곧 더 효율적인 수도관이 설치되었고 그 거대한 갱도는 의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우물은 벽으로 둘러싸여 단단히 봉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사람들이 신념을 위해 지구 중심까지도 판을 각오였던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발견된 유해는 피라미드의 역사를 다시 쓸 것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중 한 곳에서의 이례적인 고고학적 발견은 고대 이집트의 매장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피라미드에 보통 안장되던 귀족들과는 달리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노동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의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피라미드 무덤이 단순히 엘리트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나 고도로 숙련된 장인들의 매장에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발견은 현대 수단의 나일강을 따라 위치한 고고학 유적지인 텀보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 누비아가 정복된 후 이 지역은 중요한 이집트 식민지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최소 5개 진흙벽돌 피라미드 유적이 발견됐고 그 안에서 사람 유해와 다양한 도자기, 용기, 항아리, 장내용 쿤 등이 나왔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해골들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사무직, 일부는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노동자들이 귀족들과 함께 매장된 것이 그들이 사후에도 계속해서 봉사한다는 것을 상징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외계인은 인간보다 먼저 지구에 나타났다. 하버드 대학과 몬테나 공과대학의 연구원들은 외계인의 우주와 지구에서의 위치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외계인들은 인간이 등장하기 훨씬 전에 지구에 도착했으며 지구를 떠나는 대신 지하에 머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크립토지구 가설이라고 불립니다. 저자들은 외계인들이 수백만 년 전에 첨단 기술을 가지고 지구에 정착했다고 추정합니다. 인류가 등장하자 그들은 직접적으로 문명의 발전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 아마도 자신들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들은 조언, 기술, 지식을 통해 인간을 도왔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그들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신비로운 유물과 고대 판화에 그려진 비행 접시에서부터 그 시대에는 불가능했던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흥미롭게도 연구자들은 외계인의 기지로 지구의 지하뿐만 아니라 달, 특히 그 어두운 면과 화성, 그리고 심해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삼각지대도 언급되는데 이곳에서는 UFO가 자주 목격되고 사람들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외계인들이 죽어가는 별을 떠나 행성 크기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가설은 그들이 항성 간 거리를 극복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행성을 태양계 외곽, 명왕성 궤도 너머에 남겨두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회의론자들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지하, 해저, 달의 뒷면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직 잘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지적 생명체가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지만 발견되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자들의 말을 믿을지는 각자 선택입니다. 저는 단지 우리 역사에 관한 최신 발견과 흥미로운 사실들을 전해드릴 뿐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아직도 많은 흥미롭고 놀라운 것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